자, 다음부터 123페이지 관리 2간인데요. 간단하게 도해를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측의 관리 2간 절차입니다. 자, 이제 입주가 시작됐어요. 자, 입주가 시작됐는데 의무 관리이기 때문에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치와 위탁 관리. 근데 자치와 위탁 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사기 바쁜데 바로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입주가 시작되면 과도기적인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걸 사업체 관리라 합니다. 자, 그럼 입주가 시작되면 누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체 관리가 되는 거야. 그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체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자, 원칙은 의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자치와 위탁 관리를 해야 돼요. 내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사기 바쁜데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체라는 사람은 자, 건설이 목적입니까? 관리가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일정 관리 기간을 법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만 관리합니다. 얼마 입주 시까지? 과반수 입주 시. 이게 사업체 관리 기간입니다. 자, 그럼 과반수가 입주되죠? 그때는 자, 그때 가서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합니다.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할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가 입주가 되면 과반수 입주전 요구 못 하는 겁니다. 이제 자,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받았죠? 자, 그럼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결정한다? 자치와 위탁 관리. 근데 결정 전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선행이 뭐냐? 결정하기 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합니다. 뭘 먼저 구성해라? 입주자 대표회의. 이따 보시면 요구받고 3개월 내에 구성하는 겁니다. 자, 구성이 되고 그래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자, 위탁 관리라는 것은 주택관리 측에 맡겨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 관리 결정할 땐 주택자 선정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해서 그 사실을 자, 지자체에 신고하고 자, 사업 측에 통지를 해야 돼. 누구에게 통지한다? 사업체. 그러니까 신고하는 건 의무가 부과되는 거야. 통지도 사업 측에 통지하는 겁니다.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결정됐다고?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된 것을 통지하는 겁니다. 통지하면 그때서 이제 사업체가 통지받고 해당 관리처와 인수인계를 맞추는 거야. 인수인계. 그럼 인수인계 전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고? 사업체. 인수인계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이게 관리 이관 절차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법조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석하러 갈 거예요. 법조문을 가지고 법조문 넘어갑니다. 자, 사업체 요구가 나왔습니다. 사업체 요구. 의무 관리 대상 공동측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측을 관리하며 이게 사업체 관리 기간입니다. 얼마 입주시까지? 과반수. 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지문 자체가 총 8번 X가 됐던 점이냐. 그때 이 과반수를 전부로 바꿔버리거나 뭐 1년간 관리해야 된다. 또는 3분의 1로 바꾸거나 3분의 1로 바꿔서 이걸 정답 무지 많이 끄집어내. 나중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후단에 보니까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저는 바에 따라 그 사실 통지하고 그럼 대통령령이 점에 따라 그 사실 통지하는 것은 과반수 입주 사실을 통지하겠다는 얘기야.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자,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할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할 것을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야. 얼마가 입주했을 때? 과반수. 그럼 과반수 입주 전엔 요구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구를 받았어요. 자, 그럼 관리 방법 결정해야 되지만 선행되는 게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를 먼저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 자, 구성 시간 왔습니다. 입주자 등은 위 일의 기억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즉 사업체부터 관리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을 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입주자를 구성으로 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한다. 자, 그럼 누구만이 구성이 될 수 있는 거다? 입주자. 그럼 등자가 붙었어 안 붙었어요? 그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결대표자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자, 구성할 때는 몇 개의 구성이라 3개월에서 나중엔 입대기 구성식이 3개월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입대가 이제 구성이 됐죠? 이제 관리 방법 결정하러 가는 겁니다.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이건 내용은 이제 대통령에다 의무 주는 거야. 대통령 떠드는데 이 내용 무지하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다음 자 관리 방법의 결정 방법이라 했어요. 자 위 기억에 따른 공동식의 관리 방법의 결정. 관리 방법 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결정이다.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이야. 또는 변경은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방법으로 한다. 그럼 변경이란 뭐냐? 자치에서 위탁 관리로 바꿀 수도 있고 위탁에서 자치에서 위탁, 위탁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변경 절차도 똑같은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있다. 그때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방법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그럼 의결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다? 제안. 그럼 항상 공주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나오죠. 자, 이 안에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하겠다?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네, 얼마 찬성이다? 여기는 과반수가 나중에 키워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자, 그럼 입주자 등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 이상이? 10분의 제안한 겁니다. 제안하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짐을 띄워놓고 OX를 묻는 문제가 해마다 나와요. 해마다. 그때는 이 집에서 어딜 키워드 보느냐? 이 과반수 보고 OX를 판단하는 겁니다.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근데 그냥 의미만 두세요. 자, 그러면 이 절차에 따라 자 관리 방법 결정되죠? 이제 결정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넘어와서 자, 신고 의무가 나왔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식의 관리 방법을 결정. 관리 방법 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자치와 위탁 관리 결정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를 읽어보니까 위탁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체의 선정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위탁 관리 결정할 땐 주택자 선정도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경우 이를 사업체 또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계 관리에게 통지하고. 근데 관리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나 누구에게 통지한다? 사업체에 통지해야 돼요. 이게 사업체 인수인계 마치고 떠나야 되니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점에 따라 관할 시구청에 신고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신관상이 변경된 것도 똑같다. 그럼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될 때도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다 의무 관리 대상일 때만 하는 거야. 여러분 주택단지가 비의무 때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사업체에 이제 통지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사업체는 통지받고 인수인계 절차 간다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통지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신고기한 나중에 정리할 거고 신고하면 나중에 할 거고.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체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바로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업체 관리. 근데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얼마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다. 과반수. 이따 보면 과반수까지 관리해서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 체결해야 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체결하고. 자, 이제 관리 요구를 해야 돼요. 사업체가 입주자 등의 관리 요구를 해야 돼. 무슨 관리야 무슨 관리 것을? 자치와 위탁 관리 것을. 자, 얼마가 입주자한테? 과반수 입주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요구받고 관리 방법 결정 전에 자 입대일을 먼저 구성해야 돼. 자, 요구받고 몇 개네? 3견에 입주자를 구성하라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구성하고 이제 무엇을 한다? 관리 방법 결정을 해야 돼. 결정. 자, 결정은 방법 있죠. 입주자 대피 이결이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는 겁니다. 하면 결정은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실을 이제 신고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신고기한은 30일이니까 신고가 똑돼 있어요. 근데 숫자 치면 의미 두지 마세요. 자, 근데 가정결정이 신고하고 자치관리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돼. 근데 구성은 누가 할 거냐? 입주자 대표에서 구성합니다. 구성식은 요구받고 6개월에 구성해야 돼.
몇 개네? 6개를 구성할 때는 자 구성 방법이 있을 땐 자치관리의 대표자로서 관리사무장을 이때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법정, 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돼. 근데 구성이 되죠? 그러면 사업체가 자치의 대표된 관리사무장하고 인수에 맞추고 떠나는 겁니다. 자 이제 위탁관리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주택자 선정을 포함한다 했잖아. 자 주택자 선정 방법은 전자 이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전자 이차 방식은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그 고시된 내용을 주택관리업체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그래. 이와 따라 이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돼서 그 사실을 사업직이 통제하는 거야. 그러면 사업체가 그 주택업체와 인수에 맞추면서 그때부터 자치와 위탁관리 이관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관리 중에 관리 방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까 절차에 따라 자 관리 방법 변경 제한 결정 절차 있어. 자 변경할 때도 입주자 대피 이결이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는 겁니다. 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같으면 변경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변경되고 그 사실 시구청에 삼실이 신고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이 되면 입주자 대표는 소장 선임하고 법정 기술과 장비를 갖춘 관리국을 구성해 줘야 돼. 그럼 전임 관리 주체가 후임 관리 측의 인수에 맞추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자치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입주자 대표가 주택자 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 방법으로 주택 선정하는 거야. 하면 자치의 대표된 소장 및 구주택자와 인수에 맞추면서 관리가 이관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흐름만 이해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사업체 관리 기간이 났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요.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측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측을 관리하면 이걸 사업체 관리 기간을 하는 겁니다. 관리 기간 얼마 입주까지? 과반수. 근데 이제 과반수까지 관리해서는 관리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관리 의무 넘어서 보겠습니다. 자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비의 침해 징수란 용어가 났습니다. 자 사업 주체는 위 일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측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며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관리계약 체결해야 돼요. 근데 누가 체결한다 했어요? 입주 예정자, 입주자 등이 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분양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잔금 납부하죠. 자 관리비에 지금 납부하고 영수증 가지고 키 수령하러 간단 말이에요. 열쇠 수령하러. 열쇠 관리사무소 열쇠 수령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 뭉치 내밀어요. 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관리계약,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 관리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약의 제정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사인해 준단 말이에요. 서류 내놓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인과 동시에 여러분하고 관리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아니 열쇠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 뭉치만큼 내면서 사인해달라고 그래. 그 사인이 관리계약 체결해요. 근데 열쇠 받으러 오신 분하고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입주하기 전입니까? 입주한 후입니까? 전이기 때문에 자 입주 예정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사업체 관리가 이루어지죠. 자 그럼 공용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 사업자가 관리처로서 공용분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비를 가지고 사업체는 앞에서 관리처에서 저번 처음 했잖아요.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는 사업체가 관리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럼 공용분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업체가 공짜로 지 돈 쓰면서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비로 관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근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징수한다 했어? 관리비 예치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관리비하고 관리비 예치는 엄연히 계정이 다릅니다. 관리비는 비용 계정이야. 관리비 예치는 자본이나 부채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럼 잘 이해하시면 돼.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시험에 나온 거 아닌데. 자, 우리나라 회계는 발생주의죠. 자, 그럼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 5월 달이 있다는 얘기야. 자, 5월 달 되면 관리비는 5월 달에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지만 부가징수는 5월달에 하는 게 아니야. 5월달이 끝납니다. 끝나고 정산을 보고 6월달에 5월달에 관리비를 부가징수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5월달에 발생한 관리비는 징수는 6월달에 하는 거죠. 그때 사용할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발생은 5월달에 했지만 부가징수를 6월달 때문에 이때 사용할 돈이 없는 거야. 관리비가 없잖아요. 자, 그때는 뭐냐? 관리비 예침을 징수해서 그걸 미리 선투입하는 거야. 이때는 5월달은 관리비 예침 미리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5월달 끝나고 관리비 징수 여기다 다시 채워넣는 거야. 관리비 예침 그럼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대에서 빠졌다 채웠다면서 순환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관리비로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5월 여름들이 이제 25일 날 이제 부임을 받아서 수장으로. 근데 자, 인수인계 시 사업체가 우리 단지 관리비 예침이 얼마다 인수인계 해준단 말이야. 관리비 명세를 인수인계 해줘요. 우리 단지가 2억 원의 관리비 예침 다 인수인계 해줬단 말이야. 근데 5월 20일 날 부임 받았어요. 1억 원이 다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미 선투입돼 있으니까. 6월 달이 끝나면 1억을 다 채운다는 얘기야. 그럼 대부분 소장님 나가면 저한테 전화. 이제 초보 소장님들 교수님 부임 받았는데 관리비 예치금 1억이라고 인수인계 받았어. 근데 통장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8천만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전화 교수님 인수인계 1억 받은데 현재 통장 잔고가 2천만 원밖에 없어.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 채워야 됩니까? 인수인계 받고 사인 받으니까. 받았잖아. 받은 뒤부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1억이라고 인수인계 받는데 거기다 사인한 거야. 그럼 전인수장 1억을 인수인계 해줬잖아. 관리비 예침을. 근데 내가 통장 보니까 잔고가 2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수장들은 8천만 원을 내가 채워야 되느냐 그냥 몰래 도망가야 되느냐 머릿속에 고민한단 말이야. 도망가지 팔 없어. 이미 걔는 선투입이 돼서 통장 잔고가 없을 뿐이에요. 근데 다음 달 되면 다시 채워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요. 네? 그렇다고 내가 사줘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걱정되라. 제가 설명했잖아. 현재 5월 25일 시점에서 관리비 예치면 통장 잔고가 이만큼 비어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달에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또 그걸 집행하면 사용하면서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면 없어진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정 까먹이 얘는 2월 계정인 자부이나 부채 계정인 거고 얘는 수익 비용 계정인 거야. 그래서 관리비 예침과 관리비 정의만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법의 정의가 있어요. 관리비 예침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 비용이야.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이고 만약에 203호가 있어요. 현재 갑이 소유자예요. 매매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시키지? 갑은 이미 자 관리비 예침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럼 갑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줬잖아. 그럼 관리처가 갑에게 반환시켜야 돼. 하고 관리처가 다음 후임 소유자인 을에게 징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돌려줄 때는요. 그땐 관리비 등을 연체했잖아. 그럼 연체금 상계시킵니다. 하고 잔액 우리가 반하는 게 관리비 예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없어지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왜 부채 계정을 많이 하냐? 관리처 입장에선 나중에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예전 관리비 예침을 관리비 선수금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선수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부채 계정이잖아요. 선수금은 선급은 자산이고 선수금은 부채 계정 아닙니까? 저 회계원리 잘해요. 회계원리 물론 제가 배울 때하고 지금 회계 기준 달라요. 우리 땐 기업 회계 기준 저기 배운 거거든. 본 시험에서 만점 맞았어요. 회계가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회계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 갖고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땐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산수적으로 접근해야 돼. 고도방정식 하나도 없어요.
뭐 회계를 막 수학적으로 접근한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산수적으로 접근하면 쉬운 겁니다. 회계는요 개정 과목 이해하고 분계만 할 점은 다 끝나는 거야. 어차피 거리 시작은 분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분계에서 개정을 전개하고 개정해서 우리가 대차 평균의 합계로 내서 계산하는 거지. 차이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뀌었나 회계가? 오늘날 회계의 목적은 뭡니까? 그쵸, 맞죠. 유효한 정보를 정보인지에 지원하는 게 오늘날 회계의 목적이에요. 그럼 회계도 관리치가 담당이니까 그래서 회계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라는 거야. 그럼 유지 관리는 누가 할 거냐? 관리 주체가. 그럼 관리체가 사용하는 비용만 관리비로 계정 쓰는 겁니다. 자, 유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 사무상 관리체가 하는 거예요. 관리체가 사용하는 비용만 관리비지 입자 등이 직접 발생한 비용은 사용료가 라는 겁니다. 관리비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관리비가 항목이 10가지 항목이 있어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당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하고 그 항목별로 세부 이제 계정으로 나눠진 거야. 총 47가지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일반 그 회계 원리와 계정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자, 이제 사용료 계정이 있어요. 또 나중에 10가지 구분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입주자 등이 상한 비용으로 관리처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한 항목을 사용료라는 거야. 자, 누가 상한 비용이다? 그럼 대표적인 게 세대 전기료나 세대 가스료 등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원칙은 입주자 등이 납부를 해야 돼요. 누가 발생시킨 거니까? 입주자 등이. 다만 관리처가 납부대행하는 겁니다. 이걸 사용료라고 하는 거야. 뭘 한다? 사용료. 같은 비라도 관리비는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용료는 입자 등이 발생한 비용을 사용료 계정에 하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나눠져 이게. 뭐 전기료부터 했고 선거 관련의 운영 경비까지 여기로 포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입주자 대피 운영 경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입주자 대피가 사용하는 거죠. 관리비다 사용료다. 사용료도 하는 거지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이용료란 게 있어. 근데 이용료는 비용 계정이라 잡수익 계정이에요. 잡수익 계정이에요. 무엇이냐? 공용시설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것을 이용료 부과해서 잡수익 계정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파트 이사할 때 승강기 사용하는 경우 있죠? 자, 시설 상료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이 엘리베이터 상료 부과한다면 그걸 이용료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이용료는 관리처 입장에서는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잡수해서 나중에 결산할 때 이익여금 처분해줘야 돼. 처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단지에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이 있어 이용료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 시설 상료를 이용료라 하는 겁니다. 시설 상료를 무엇이라 한다? 이용료. 법에서 이용료라 하는 거예요. 이용료. 자, 장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의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을 장기 수선 충당금이야.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장기 수선을 딱 떠두니까 5년마다 외벽 도장하랍니다. 전체. 근데 도장 비용이 비쌀까 쌀까? 보통요. 조그만 단지도 몇 억씩 들어가. 전체 도장하려면. 근데 그 5년마다 그 5년 채서 몇 억이라는 돈을 징수하면 입주민이 반발이 세겠지. 그래서 다달이 조금씩 적립하는 돈을 장선 충당금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사용자는 부담 없고 오직 소유자 부담 비용이야. 그래서 나중에는 관리비와 별도 계좌로 따로 관리해 줘야 돼. 따로 관리해야 돼요. 이걸 무엇이 한다? 장기 수선 충당금. 근데 얘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비야. 근데 얘는 계정이 아니에요. 계정은 아니야. 근데 의미만 두세요. 돈이니까. 자, 사업체가 하자 담보 목적으로 예치해 놓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 예치하면 현금 예치도 가능하고 보증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자 그랜저를 뽑았습니다. 잘못되면 현대자동차에서 AS 해줘 안 해줘요? 해줘. 그걸 공동주택은 하자 담보책임이라는 거야. 자, 그럼 공동주택도 건설이 잘못돼서 자 AS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럼 AS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업 측에 하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청구받고 사업체는 15일 내에 이행을 해줘야 돼. 15일 이내. 근데 사업체가 하자보수 이행하지 않고 배째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뭐 부도나서 없어진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자보수를 이행해서 미리
예치하는 돈을 하자, 보수, 보증이라고 입주자 대표 명의로 합니다. 하고 관리처가 증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업 측에 청구했을 때 사업 측가 이행할 땐 그걸 우리가 사용해서 직접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걸 하자, 보수, 보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건 누구의 돈이야? 사업체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자, 보수 이행을 잘하면 나중에 돌려준 돈이에요. 그렇지만 계정 과목 사용하지 않습니다. 증서로만 갖고 있는 돈이야. 그래서 아파트는 이 계정 갖고 운영이 된다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이제 회계 관리해서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우리가 정리해 줄 겁니다. 이런 것만 있다만 이해하세요. 자, 사업체 주택업자 선정덤하고 자, 관련무 인계 절차입니다. 자, 사업체 관련무 인계다. 자, 관련무 인계인데 의인 규정이에요. 의인 규정. 의인 규정. 자, 사업체 또는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체계 관리는 무시할 겁니다. 나중에 정리할 거고 사업체는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점에 따라 해당 관리 체계 공동체계 관련을 인계한다. 언제 인계할 거냐?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업자 선정에 통지받은 경우. 자, 우리 위탁관리는 주택업자 선정 포함한다 했죠? 그래서 사업체계 통지해 줬잖아. 아까 회장이 통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업체가 그 주택업자와 인수인계 마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치관리구가 구성된 경우. 자, 입주자 대표는 6개월 내에 자치관리를 구성한다 했잖아요. 그럼 자치관리 대표자는 소장하고 인수인계 마치는 얘기야. 근데 인수인계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했어. 이 사이가 벌써면 자, 사업체는 1개월 내에 관련을 인계해줘야 돼요.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사업체가 회장으로부터 주택업자 선정의 통지를 받았답니다. 근데 기간 내에 인계를 해줘야 돼. 몇 개월? 1개월. 근데 예전에는 1개월 기간이 없었어. 언제까지 인계하라는 기간이 없다 보니까 사업체가 인수인계를 안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 안 돼? 안 돼서 법에서 1개월 못을 박았어. 그다음에 사업체가 1개월 이내에 인수인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법에 따라 1천만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 버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강행 숫자가 되는 거야. 그냥 넘어가요. 지금 1개월이라는 거 의미 두는 줄 아세요? 자, 근데 사업체가 인수할 땐 지 마음대로 인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인수인계서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서명 단하고 다음에 수를 인계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계서류 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여기 여름이 인계받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업체는 이 관리무 인계 전까지는 관리처로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하고 인수인계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이루어진다. 자치와 위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도의는 나중에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히 설명하면 자, 사업체 관리 통지 및 관리 요구가 있어. 얼마 입주가 되면 과반수. 그럼 사업체 관리 요구 하는 겁니다. 입대에 먼저 구성한다 했죠? 몇 개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근데 이제 3개월 이내 관리 입대가 구성돼 관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입대가 그든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합니다. 자, 입대가 구성됐잖아요. 관리법 결정해서 사업체에 통지해줘야 돼. 근데 관리법을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때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합니다. 지가 선정하고 인수인계 마치고 떠날 수가 있어요. 한없이 관리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자, 관리법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입대가 관리체 선정해서 그 사실 사업체 통지하잖아. 근데 사업체가 그때 가서 일일의 관리물을 인계한 이 절차에 따라 관리가 이관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요. 지금 뭐 흐름만 기억하세요. 세부적인 디테일 시험에 나올 것은 얼마 안 남았어. 2주 뒤에 할 거예요. 기초는 그러니까 3주 과정이니까. 제가 기초 과정 때는 여러분들 빡세게 안 돌려요. 근데 기본서 할 땐 빡셉니다. 절대로 2시 전에 끝난 일이 없을 거야. 2시 넘어서 끝나요. 그때서 일찍 끝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치 관리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관리 이관 됐으니까. 자, 근데 개념은 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직접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자 자치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직접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다. 무슨 관리? 자치관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성 시기가 나옵니다. 자, 구성 시기. 자, 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 그럼 우리 단지 자치 관리하자 누가 정해준 거다? 입주자 등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관리법 결정은 입주자 등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하는 겁니다.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체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요구가 있은 날부터 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계 대표자로 선임하고 그럼 자치관리구 대표자로서는 누굴 선임하는 거다? 관리 사무장, 수장님이 자치관리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대표 기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대표 기구가 되는 거고 자치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대표자는 소장님이 되는 겁니다. 하고 자 대통령 영으로 저는 기술력이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구가 된다. 그래서 법정 규칙과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구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한다. 무슨 관리? 자치관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6개월이다. 관리자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렇게 입주자 대표에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한다. 무슨 관리? 자치관리야. 자, 그럼 소장 선임하는 방법, 선임한다고 했죠? 선임 방법 간단히 설명해 줄 겁니다. 벽에 따른 구성시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자치관리 시의 소장 선임 방법. 우리가 관리 방법에 따라 소장 선임자가 달라져요. 자, 사업체도 아까 관리한다 했죠? 근데 사업체가 주택관리사 등을 소자로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자치관리 시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택관리사를 소자로 배치하는 겁니다. 위탁관리 방식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소자로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관리 방법에 따라 배치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관리야 지금은? 자치관리. 지금 자치관리. 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임한답니다. 자,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나중에는 이 과반수가 이제 키워드가 돼요. 왜 그러냐? 입주자 대표는 공주법상 의사 결정 시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게 있어요. 자, 입대인은 의사 결정 기구잖아요. 의사 결정 때 과반수 찬성 의사 결정상이 있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사 결정상으로 나눠져요. 근데 소장 선임은 과반수 찬성이지 3분 이상 찬성이 아닙니다. 조금 있다 보면 3분의 2 찬성도 나와. 과반수.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사례를 써.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 구성원 수가 있어야 돼. 구성원 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구성원 수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말하며 해당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이상이 선출됐을 때는 얼마가 선출됐다? 3분의 2. 그땐 그 선출된 일을 정원으로 인정하겠다. 이 뜻을 갖고 있어. 자, 그럼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정원이란 건 무슨 뜻이냐? 자,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동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한 명 선출하는 겁니다. 한 명씩. 근데 그 선거구는 그 주택단지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거야. 선거구는 뭘로 정한다? 관리 규약. 그러면 그냥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 의미 두지 마시고요. A 단지 관리 규약에 보니까 규약이니까 선거구가 9개 지정돼 있어. 9개. 자, 그러면 항상 동별 대표자는 1선거구에서 한 명씩 선출한 겁니다. 그럼 관리규약 A 단지의 관리규약에 보니까 선거가 9개 지정돼 있어. 그럼 몇 명 선출해야 돼? 9명. 그럼 이 9명이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이 되는 거야. 관리규약에 정한 정원이야. 근데 이제 반수란 게 있고 과반수가 있죠.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물어보시더라고. 달라요. 자, 열이 10이 있어. 10의 반수는 딱 절반이죠. 5야. 자, 과반수는 초과반수입니다. 6이 과반수야. 아니 진짜 이걸 물어봐요. 주택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 미만과 이하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물어봐. 10명. 10이 있어. 10. 이하입니다. 그럼 10을 물고 가는 거지. 10 밑에가 10까지 포함해서 밑에가 이하지. 미만은 뭐야? 10을 빼는 거지. 9부터가 미만이야. 근데 이걸 진짜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하는 2자지. 2뿌니까 10을 같이 가는 거야. 미만은 미우니까 떼놓고 하는 게 미만이에요. 아, 진짜 이걸 물어본다니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별이 많아요. 자, 9명이 정원이에요. 그럼 9명의 가반수가 몇 명 탄소로? 5명 산소로 의사결정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요즘 잘 구성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 관리가 정한 9명의 3분의 이상을 따져볼까요? 그럼 6명이 되면 3분의 이상이 되지. 그럼 3분의 1 구성하면 6명도 정원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얼마 이상부터? 정원에 3분의 2 이상이 구성하면 그 선출된 인을 정원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6명이 선출됐잖아요. 3분의 1 충족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6명이 가보니까 4명 찬소로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다 표현했죠. 모든 입대의 의사결정은 이 정원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 굳이 9명 다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던 거지. 6명 구성돼도 정원 인정받는 겁니다. 그 가반수 다 의결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에도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명 정원 중에서 현재 5명이 선출됐습니다. 5명. 자, 그러면 3분의 1을 충족했어요, 안 했어요? 뭐랬죠? 그럼 의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 그때는요, 정원을 6명 놓고 따니라 9명 정원을 놓고 따져야 돼. 5명은 3분의 2가 안 되잖아. 그럼 5명은 정원을 인정 못 받아요. 근데 9명을 정원을 놓고 따지는 거야. 그럼 과반수가 몇 명입니까? 5명이지? 그럼 5명 수도 있잖아. 5명 전원 찬성을 의결받을 수 있어. 근데 한 사람도 반대하면 의결 못합니다. 6명이 선출됐잖아요. 그럼 6명 3분의 1을 충족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과반수가 이건 정원이 되는 거야. 4명 찬성이 가능합니다. 5명이 선출됐어요. 3분의 1 충족했어, 안 했어? 못했잖아. 그땐 5명 전원 찬성해야 돼. 한 명은 반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의결을 못하는 거야. 그럼 판례에서 다 인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 공채 모집 공채 시험 볼 때 이게 나와. 정원 따지는 방법이. 그럼 이 이상이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 따진 문제가 나중에 신문.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거고 나중에 합격하잖아요. 모 회사든 공채 시험을 봐요. 필기 시험을. 이때 직접 사례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르쳐 줘요. 이렇게 정원 따진 방법이 있다. 넘어갑니다. 자, 소장님의 재선임 기한이 있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 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자 30일에 새로운 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 소장님이 결혼이 발생했어요. 일정 기간 내 재배치시켜야 돼. 며칠이다? 30일에. 얘가 만약에 주택업자로 주어가 바뀌잖아. 그때는 15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자, 관리법에 따라 재선임 기간이 달라져요. 입주협회는 선임된 소장님이 거리가 됐어요. 며칠 내에 재배치시켜야 한다. 30일.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위탁과실은 주택업자가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배치된 소장님이 거리가 되잖아. 근데 주택업자는 재배치 시한이 15일 기한밖에 안 줘요. 차이점이 있어요. 주택관리업자는 전문일까요? 비전문일까요? 전문이고 그자 서랍 열어보면요. 이력서가 한 질만큼 쌓였어. 그러니까 바로 보낼 수 있다 없다. 이기 때문에 15일의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문인 비전문인. 그러니까 소장 거리되면 구인 공고 내고 면접 등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30일 기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해마다 주관시든 객관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주어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어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오면 며칠이고 30일. 주어가 주택값으로 바뀐 10일. 그래서 주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 이게 나중에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근데 이 정도 기하자. 자치관리심 누가 선임한다? 입주자 대표가 소장 선임한다. 기하세요. 그 관리 방법을 자치관리를 한다는 거. 입대에서 소장 선임에서 관리하는 것을 무슨 관리를 한다? 자치관리를 한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험에 나올 것은 기본 설 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장만 선임해라. 법정 기술력과 장비도 다 갖춰야 돼요. 자, 장비는 비상용 급선포 한 대 이상, 절연전개 한 대 이상, 건축물의
안전임의 보장서,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용 주저와 누수 탐지기를 각각 한 대 이상 다 갖추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라도 안 갖추잖아. 근데 이번 따라 1천만 이하 벌금형이 선고돼 버려요. 자치가신 입대에게 벌금 들어갑니다. 정가도 남아요. 망원경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왜 망원경까지 필요하냐? 나중에 뵐 거지만 이 건축물의 안전 점검은 관리처가 반기마다 시하는 겁니다. 강행 규정이야. 근데 안전 점검이 뭐냐? 건축물의 외벽에 균열을 주사하는 행위야. 균열 주사. 균열 주사한 것을 안전 점검 한다고 그래요. 반기마다. 근데 30층짜리 아파트야. 망원경 없이 소장님 줄 매다 놓고 균열 주사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안 하고 말지. 떨어지면 죽는데. 3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외벽 균열 조사를 소장님 해야 돼. 줄 매달아 놓고 하라면 할 수 있어, 없어? 뭐 특권 훈련 받았습니까?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럼 바깥에서 뭘 봐라? 망원경 주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파트가 의무 관리 대상이에요. 자체나 이따까지 이게 다 갖춰져야 돼. 그래서 관리사무소 가서 망원경 보여달라고 하세요. 수정이 망원경 없다고 하잖아. 행정관체 딱 고발하잖아. 1,000만 원짜리 벌금이에요. 망원경 다 있어요. 아니 나중에 세부적인 해주고. 아니 이게 법정 규칙과 장비라니까요. 자체가 쓴 법정 규칙과 장비를 입대가 갖춰줘야 돼. 이거 하나도 안 갖추면 나중에 별거지만 벌시장에서 1천만 이하 벌금형이에요. 벌금은 정가 남는 거예요. 아니요. 구성의무자. 자치관리규는 누가 구성한다 했어? 입주자 대표이가. 그럼 기술과 장비도 입대가 갖춰줘야 돼요. 위탁하신 주택값자 갖춰주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위탁 관련 것은 뭐냐? 타인 관리로서 주택가입직에 의무에서 관련 것을 위탁 관리를 한 겁니다. 자치관리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에서 소장 설명서 관리하는 걸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의인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탁관리 도급은 아니에요. 의인계약이에요. 도급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체의 정의인데 뭐 정의는 뭐냐? 주택관리를 하는 자로서 등록한 자를 주택관리업자로 그래. 그래서 앞으로 위탁관리업자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뭐라 쓴다?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주택관리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택관리업자에게 의뢰해서 관리하는 방식을 위탁관리를 하는 거야. 지금 또 위탁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주택업자 선정 방법이에요.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자, 그럼 우리 단지 위탁관리자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 다음에 기준에 따라 주택업자를 선정한다는 거야. 자, 그럼 선정은 누가 하겠다? 입주자 대표회의. 근데 자기 마음대로 선정하라.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돼. 그 기준이 뭐냐? 전자 2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무슨 방식? 전자 2차 방식이에요. 수의학 아닙니다.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 2차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 2차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방식이지만 다만 전자 2차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수의학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2차 방법으로 가라는 얘기야. 다른 2차 방법.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주택업자를 선정할 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자, 최저 입찰 가격만 갖고 선정도 가능합니다. 최고 입찰 가격만 갖고 선정이 가능해. 그땐 전자입찰이 가능해요. 최고가나 최저가로만 선정할 땐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선정 기준에 보면, 자, 적격 심사자라는 게 있어요. 적격 심사는 뭐냐? 주택값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 뭐 입찰 가격도 포함되고, 뭐 관리 단지 수도 포함되고, 관리 면적도 포함되고, 자본금도 포함되고, 그 사람이 벌칙을 얼마나 받는다도 포함되고. 그러면 그 회사 내 기술력을 어떻게 잘 갖추는 거지 평가 항목이 있단 말이야. 그땐 전자입찰이라 다른 경제입찰로 간다는 뜻이에요.
수익약 아닙니다. 이 선정기 입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입찰을 기본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국장이 고시하면 다른 경제입찰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대통령에다 의무죠. 근데 대통령이 보니까 이걸 경쟁입찰로 선정기 원칙이 되는 겁니다. 현재 대통령을 따르니까 무슨 방법이다? 경제입찰. 이 경쟁입찰 안에 전자입찰 방식이 하나로 포함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실무에 갔을 때 막 지명입찰, 제한입찰 여러 가지 심사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업자 선정은 수익약, 경쟁입찰. 경쟁입찰이지 수익약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다? 경쟁입찰. 수익약 안 됩니다. 다만 수익약이 허용된 거 한 군데 있어요. 자, 넘어와서 수익약도 가능한 게 있어요.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즉 경쟁 입찰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익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처로 선정할 때 한해서한 수익약을 허용하겠답니다. 무슨 얘기냐? 자, A라는 주택단지가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현재 갑이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자. 갑은 A단지의 관리 주체입니다. 근데 각각 계약기간이 끝났어. 갑을 다시 선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재계약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업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죠? 그때만 수익약이 허용되는 거야. 바꿀 땐 경제입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업자 선정은 다 경제입찰이에요. 다만 재계약안에서만 수익약 인정해야 돼. 다만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요건이야? 첫 번째,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거. 10분 이상 이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위 A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이상 찬성할 거. 그럼 최종 결정은 누가 결정하겠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구성원 얼마 찬성? 3분의 이상 찬성 얻어야 돼요. 다만 앞에 선행 조건이 있어. 자, 입대에서 결정하기 전 입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돼. 여긴 갑이라는 주택값자가 관리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약 들어갈 수 있잖아. 그 입주민에게 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전에 의견 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견 청취 결과 10분 이상 서면 이재가 들어오잖아. 그땐 수익약 불가하고 경제입찰로 가야 돼. 첫 번째 거는 10분 이상 서면 이재가 없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10분 이상 서면 이재가 들어오잖아. 그땐 수익약 못하고 경제입찰 가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뭐냐? 이재가 없었어요. 입대의 구성 얼마 찬성? 3분의 1이 가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3분의 2가 중요 숫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공주법에서는 입대의 모든 의사결정을 구성원 가반수 찬성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수익약 결정 딱 하나만 3분의 2가 돼버려. 자, 공주법에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는 모든 의결을 구성원 가반수 찬성으로 다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수익약 딱 하나만 3분의 2 이상 찬성해요. 그래서 이 절차가 엄청 중요한 절차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 자치와 위탁관리 비율을 보면 대략 자치관리가 10% 정도 되고 위탁관리가 90% 정도 돼요.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소장으로 부임시키는 대부분 주택업자 한단 말이에요. 위탁관리가 90%니까 그럼 누가 소장 배치한다? 주택관리업자가. 그럼 주택관리업자가 여러분들 소장으로 배치하는 목적 뭘까? 주택업자 영리예요? 비영리가 아니에요. 재계약하라고. 재계약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왜 재계약 못하고 경쟁입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주택업자 뭐 한 사람 붙을 줄 알아요? 이건 지역 제한 없어. 우리나라 주택관리업자가 500명이 500개 회사가 넘어요. 그럼 한 군데 이 경쟁입찰 막 수백 개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거의 불가능해요. 여기 뭐 요즘은요 입찰 가격 때 적격신자지 하는데 막 입찰 가격이 제곱미터당 할까 이런 집밖에 안 가. 아무리 큰 단지도 막 20만 30만 막 붙고 들어온다니까. 그럼 경제입찰 따도 의미가 없어. 돈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 적격심사라는 게 평가목이 있어요. 그 항목별로 배점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위탁관리 수수가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럼 거기서 점수를 막 단가를 낮춰 들은단 말이야.
대부분 제곱미터당 이런 식도 와 이런 식. 이런 식 두면요 솔직히 말해서 돈 남는 거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아 지네들한테. 그래갖고 운영돼 안 돼. 안 되니까 소장하고 수익계약 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소장에 가서 관리 잘해야 되겠지. 해서 수익계약 하면은 경제입체 안 들어가니까 그 단가 유지해서 갈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응? 그 때문에 주택업자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소장으로 보내준 거야. 그럼 우리는 최소한 10분 이상 서면 이재기 안 들어오게끔 관리해야지.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분 이상 서면 이재기 다른 업체든 가만히 있을까 없을까? 그 단지요 계약간 끝난지 안 끝난지 모든 업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끝날 때쯤 영업 들어와서 동결협회자 몇 분 꼬시면요 10분 이상 서면 이재기 받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땐 경제입체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이 평상시에 동결대표자와 그래서 유대 관계도 잘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절차를 관리하는 겁니다. 규약에 따라 서면 이집할 때 뭐 다니면서 받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게시해줘. 우리 재계약할 건데 이의가 있는 분들 이의하라고 이의제기하라고. 무슨 얘기 가세요? 그러니까 구탱에다 쬐끄맣게 붙여놔.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떼버려. 왜 그러면 이거요. 이거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내가 한번 반대해보면 어떤 결과가 있냐서 진짜 반대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택에다 안 보인다 해서 살짝 붙여놓으라고요. 이거 그냥 확 떼버려. 이 규약에 보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공고기한이 있단 말이야. 공기한 되자마자 떼버리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잘하는 게 소장님 능력이에요. 자, 주택업자 선정자.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 시에 이제 이제 이력서 자수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력서 자수서도 우리가 자 기승전결로 나가야 돼. 그럼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뭐냐냐? 당신이 나 뽑아주면 재계약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도모하겠다. 걔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뽑아준다고. 아니 입사할 때 자수서 이력서 내야 안 내요? 내잖아. 그럼 마지막에 입사 후 포부가 들어가야 돼. 입사 포부냐? 난 재계약을 통해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겠다. 걔가 꼭 들어가야 뽑지. 그거 없으면 안 뽑아요. 요즘 이력서 지금 첨삭한데 지금 내가 머리에 막 스팀이 올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50대 60대 분 많으시죠? 그럼 나는 현재 가정을 이뤄서 생활을 이끌어 간 사람이잖아. 그럼 이 자수서 사람 재밌어. 저 65세인 소장님이 자수 써갖고 뭐라는데요? 충청남도 부여군 무슨 면에서 몇남 몇녀 간서 엄격한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 곁에서 무슨 가원 안에서 태어났다 쓴단 말이야. 아니 이제 60 넘어가지고 내가 가정 이루는데 몇남 몇녀 가정 아버지 태어난 거 중요하잖아. 이건 타이즈를 이룬 삶이라면 그런 건 빼야 돼요. 그런 거 쓰면요 그냥 서류 이력서 서류 그냥 휴지통 들어가는 거야. 응? 자기소개서는 뭐요? 나를 자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써야 돼. 어느 정도 쓰냐면 네가 나 안 뽑으면 니네 회사 망해. 나 안 뽑으면 망한다는데 그 사람이 안 뽑을 수가 없잖아. 그래 뽑아준다니까요. 아니 자수에다 쓰는 거야. 너는 이거 읽은과 동시에 나 안 뽑으면 니네 회사 망해. 읽었어. 망한다는데 안 뽑아줘야지. 그렇게 리얼하게 가야 돼요. 앞으로 이력서 쓸 때 몇남 몇녀 가정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는 다 똑같아. 엄격해. 엄마는 다 인자하셔. 그러니까 이게 이력서나 자수도 우리 나이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다 해줍니다. 첨삭해줘요. 자, 주택업자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다음 위탁관리 결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겁니다. 위탁관리 결정은 누가 한다? 입주자 등. 하면 주택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누가 선정한다? 입주자. 우리 단지 위탁관리하자 결정은 입주자 등 가반수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주택업자 선정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 선정하는 겁니다. 선정할 때는 자 수계약이 아니라 국토교통원장이 고시한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야. 무슨 방법이 경쟁 입찰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다만 계약기한이 만료된 주택업체의 재선정시만 수계약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땐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자 관리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의견 드려야 돼요. 그 의견 청취 결과
입주자 등의 얼마상 이재가 없을 거 10분의 1. 그때 입대가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구성은 과반수 찬성이다. 3분 이상 찬성이다. 3분 이상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나중에 시험에서는 해마다 나온 절차 중 하나입니다. 넘어갑니다. 창간 나오고 계약기간 넘어갑니다. 자, 기존 주택업자의 입찰 참가자니 읽어볼게요. 올해 법근 여기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럼 기존 주택업자가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자, 대통령령으로 전환 따라 새로운 주택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체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위에 요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는 그 요구에 떤다. 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못했다는 얘기야. 그럼 아예 입찰 참가도 제한시켜볼 수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근데 대통령령이 제한 비율을 받아야 돼. 동의비율을. 넘어가서 보니까. 자,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가입자 선정을 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가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의 서명을 했어야 된다. 과반수. 이거를 과반수 올해 3분의 1을 바꿔서 법계 정답에 놨던가. 자, 그럼 과반수 서명 등기 받잖아. 그럼 그 주택가입자는 그 단지에 아예 경쟁 입찰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현재 A라는 주택단지가 갑이라는 주택업자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 갑이. 자, 갑이 관리하는 겁니다. 갑이 주택관리업자야. 이제 수익약 하고 싶어서 자, 의견 들었는데 10분 이상 서면 10분의 1 이상 서면 이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수익할 수 있어 없어? 근데 경제입찰 가잖아. 근데 10분 이상 서면 이제가 들어와서 경제입찰할 땐 갑은 다시 참여가 가능해. 10분 이상 서면 이제가 있게 되면 수익약 못 하잖아요. 근데 경제입찰 붙여야 돼. 근데 갑은 다시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지만 과반수 서면들까지 말하면 아예 갑은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최소한 소장이 뭐냐? 재계약 못 하잖아. 10분 이상 서면 이제까지 받으면 그래도 용서는 받아. 다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과반수까지 서면 동의 왔던 건 잘했다 못했다? 소장님이 진짜 못했다는 얘기야. 왜냐면 10분 이상 서면 이제까지는 가능해요. 동대표 한 더 사람 꽂히면은 그 사람 받아주니까. A 업체 갑이 관리하잖아. 그 물은 노리는 거야. 시탐탐 사냥꾼을 써. 단지 동대표자 이제 몇 명 꽂히는 거야. 접대하면서 서면 이직에 붙여서 경제입찰 붙여달라. 그럼 적개 심사제인데 이 평가목표 배점은요 입대 2개월로 정하는 거야. 근데 제한입찰도 가능해요. 어떠냐? 야, 우리 단지 경제입찰 때 자본금 20억 이상만 들어와. 그럼 영업 안에 걔한테 맞춰주는 거야. 이제 갑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을은 여기 단지 경제입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단지 동결 대표로 꼬시는 거야. 10분 이상 서면 이재기 받고 경찰자 들어가라. 그러면 적격 심사표가 있어요. 그 항목이 있단 말이야. 항목별 배점을 입대해서 바꿀 수 있어. 무슨 얘기 하세요? 항목별 산지 바꾸는 것보다 이때 제한 입찰이 들어갈 수 있어. 제한 입찰. 뭐냐면 우리 단지 주택업자 경제 입찰 들어올 때 자본금 얼마 이상만 들어오게 제한시킨다니까. 그럼 그 영업돈에 걔에 맞춰서 관리 단지 수가 몇 개냐를 제한시켜버려. 그럼 관리 면적을 제한해서 얘한테 맞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10분의 10달러 그랬더라. 10달러. 서면이지 받는 건데 과반수 서면동의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절차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받은 건 진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과반수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소장으로서 진짜 업무를 잘했다 못했다. 그분은 퇴출해요. 그래서 10분 이상 대부분 회사들도 그래요. 관리자들도 그 소장님이 재계약 못했잖아. 그럼 거기 계약기는 끝나는 거 소장님도. 그럼 다른 데도 부임해줄 때 10분 이상 서면이직에 들어온 거는 관리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줘요. 왜냐면 그건 영업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근데 과반수가 들어서 아예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주택업자가 봐줄까 안 봐줄까? 안 봐줘요. 그냥 그 사람은 영원히 퇴출된다 보셔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가서 여러 관리 잘 하라는 얘기예요. 등록 절차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건. 자, 넘어서 이제 7번입니까? 주택업체의 관리상서 재배치만 읽어볼게요. 자, 그냥 따로 책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란 소장님이 하는 겁니다. 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 발생을 배치해야 된다. 자, 거리가 됐답니다. 재배치 시한이 있답니다. 며칠이다. 자, 보세요.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자, 자치관리신 며칠이야? 의탁관리신 15일. 그래서 맨날 이 주어를 갖고 주어를 갖고 OX를 판단 문제 15이나 30 문제가 해마다 주어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배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위탁관리라면 이해하세요? 너무합니다. 다 잊어도 상관없어요. 행정처분상에 나중에 정리할 거고. 자,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일단 개략적으로만 설명할 거예요. 자, 공동관리와 구분관리의 뜻은 무엇이냐?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도로 관리하게 하거나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가 있다. 나누어 관리는 것을 구분관리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공동관리라는 것은 현재 자 A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독립된 주택단지입니다. B란 단지도 독립된 주택단지야. C란 단지도 독립된 주택단지요. 자, 우리 단지 인건비를 절감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공동관리야. 독립된 여러 개 단지를 통합해서 하나의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자 공동관리. 그럼 소장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나쁜 거죠. 일자리가 3개 있는 게 하나로 줄어드는가. 근데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아질까 나빠질까? 좋아지지. 인건비가 절감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럼 필요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주자 등의 서면 등록을 또 받아야 돼. 단지별로.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무슨 관리? 공동 관리.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나누어 관리한다는 건 구분 관리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갑이란 주택단지가 큰 주택단지야. 이걸 쪼개는 거야. 쪼개서 A 따로 B 따로 나눠서 각각 관리하자 구분 관리야. 이 갑이란 주택단지가 하나의 관리가 구성돼 있어요. 워낙 단지가 큰 거야. 그럼 소장 한 명 같잖아. 관리 서비스가 좋아져 나빠져? 송파 헬로시티 같은 소장 한 명밖에 없어요. 만 세대가 넘어도. 아니 어떤 주택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는 주택가성 한 사람만 배치하는 거야. 그럼 만 세대가 있는 단지에 소장 하나 갔어요. 관리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돼. 입대만도 몇 박 며칠 해요.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그럼 자 이걸 A와 B로 쪼개자는 거야. 그럼 A 따로 B 따로 나눠서 소장 선임해서 관리자 구분관리야. 오케이? 근데 구분할 땐 나누잖아요. A 단위도 500 이상이 되고 B 단위도 500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분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대수가 최소한 몇 세대는 될까? 1000세대 나오지. 반환할 때 500과 500. 그럼 1000세대 미만은 구분관리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0세대인데 A와 B로 쪼갰어. A는 600, B는 400 못 나누는 거야. 쪼갰을 때 한 해 단위가 500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개든 20개든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 기준이 된 거야. 그러면 얘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좋아 나빠? 좋죠. 일자리가 더 많이 나니까. 그럼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나쁘다 못해요. 왜냐면 인건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만 관리 서비스는 더 좋아지는 거지. 그렇죠. 왜? 하나의 소장님이 관리하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하자 무슨 관리고요? 공동관리. 나눠서 관리하자 구분관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은 나중에 해줄 겁니다. 혼합주택단지 넘어가고요. 자, 14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기구 구성이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관리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소장 선임하고 법정 기술력과 장비까지 갖춘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공직법 안에서 관리기구가 나오잖아요. 관리기구라는 용어 나오잖아. 그럼 소장과 법정 기술력과 장비까지 갖춘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보니까 자,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자, 그럼 관리기구는 자치가신 입주대표가 구성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 그러면 위탁관리신 관리체가 주택가입자가 돼. 그럼 주택가입자가 구성해주라는 얘기예요. 사업체 관리기관은 사업체가 관리체가 되는 거지. 관리체가 공동주택 관리를 구성하랍니다. 다만 무슨 부분의 관리를 해서 공용분의 관리를 해서 구성하지 전여 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관리 사무소에서는 어떤 부분만 관리하는 거다?
공용부만 관리한 거지 전유분 관리 사물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시무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시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처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및 전유 부분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한다 지문을 띈단 말이야. 무조건 X. 그게 하나의 중요한 시험의 마인드예요. 우리는 무슨 분의 관리 시무다. 그래서 관리 시무나 관계복귀 지문서 전유분이 나오잖아요. 95% X가 돼. 다만 5% 5가 되는 지문이 있어요. 하자 보시에서만 전유분이 거론돼요. 왜냐면 세대 내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는 세대 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전유분이 거론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유분이라 공용문의 관리시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관리기구는 무슨 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거다. 공용분. 그걸 평상시 수장님이 입주민한테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지 가면요. 별의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뭐 세대 수정 고장 났다고 막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수정 고쳐해줘 막 서비스 해주잖아. 그럼 고체 비용을 관리비로 막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 지도 갖고 해야지. 막 그 정도 막 해주다 보면요. 입주민들 어떤 게 변기 막혀도 전화해 뚫어달라고.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세대에서 뭐 고장 났으니까 고쳐달라는 거 있잖아.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지만 그건 미리 사전에 얘기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하는 부분 아니다. 아니고 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 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하면요 종처럼 부려먹어. 화장실 막혀도 막 뚫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린 공용문의 관리란 것을 항상 이제 홍보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신면 직접 가서 고치지만 고치고 나서 또 이게 고장이 발생하면 또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해. 그럼 됐으면 관리사무소 업체들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냥 그 업체만 연결시켜주라고요. 아 관리사무소 있다면 별의별 민원 만든다니까. 막 진짜 변기 뚫어달라는 민원 들까 안 들까? 들어와요. 그 또 막 젊은 세대들 전화해가지고 나중에 겪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평상시 수장님이 홍보를 해주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거지 전유분 관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형광등 이제 40대 노인들 40대 형광등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젊은 세대들 와서 그런 거 해달라고 막 소장 토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자료 홍보하세요. 우리는 무슨 분의 관리십니까? 공유만 관리십니까? 공유만 관리해 준 사람이에요. 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관리계약 등부터 다음 주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가셔서 관리시무 책 덮어놓고 1차 공부하세요. 하고 2차는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공부하라 이런 기회를 줄 거야.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까지 기초수 끝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기본수 들어갈 거야. 이때 제가 나중엔 제가 전화번호 저를 공개해요. 수업 시간에 공개하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단 말이야. 밴드에다 여러분들 숙제도 내줘요. 모든 정보는 제가 학원에서 절대 안 나눠줘요. 모든 정보는 소중하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비밀 공개를 합니다. 저는. 내 수업만 듣는 사람만 들어야지. 그래서 어제 저 노원학원 수업했는데 62살 되신 분이 찾아왔더라고. 고맙더라고. 왜 고맙냐 했더니 2차 과목 관리시무 때문에 평균 점수가 92점이 넘었대요. 62세 되신 분이. 그래서 공부는 나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지금도 제가 문자 중에 하나 안 지는 게 있는데 유상기 수장님이라고 2년 전에 71세 합격하셨어요. 합격하시고 71세에 바로 수장님 나가셨어. 이따 오시면 내가 문자 보여줄게요. 유상기 수장님이라고 71세 합격했어요. 71세 수장님 나가셨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쁜 거야. 그래서 자제분들이 다 잘 되셨더라고. 그 자제분들한테 명을 때렸어. 주대 가서 싹 공부해서 나한테 자격증 갖고 오라고. 근데 어디서 공부하라고? 에듀윌에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